네, 옥석 가리기 시장이냐 아니면 오후장 큰 반응 온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 할지 네 분의 의견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시장의 급등 뒤에 여러 가지 기사들도 나왔고 보고서들도 나왔습니다. 이 수급에 의한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는 펀더멘탈 중심에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를 참 잘해야 한다. 이거는요. 주식을 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손수호 교수님? 네, 그쵸? 뭐 삼축동자도 하는. 예. 네, 이런 얘기할 되겠죠. 거면은 굳이 뭐하러 이런 글을 쓰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제 연말 장세로 갈수록 어제 뭐 공매도 관련된 이제 그 쇼커버 물량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네. 뭐 공매도 약발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목을 끌었다가 그 약발이 끝나면 그 다음에 포커스는 뭐가 될까라고 봤었을 때 네. 특히 연말로 갈수록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 중에서 실적, 뭐 미국 어닝 시즌에서 나타났지만 실적 자체가 좋아도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네, 바로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배터리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어제는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3사라고 할 수 있는 실적 3분기 실적들을 보면 다 둔화됐잖아요. 매출은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수익성이 있어서 빨간불을 켰던 실적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전방 산업의 약화라든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가서 네. 4분기 내년 초반까지 또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는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자들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과연 실적에 더 포커스를 두실지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의 힘으로 좀 확 끌어당겨지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그 의견을 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오늘장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이거 오후장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정원 교수님, 오후장 또 반전. 아니에요? 네. 웃으시는 표정이 영 그것까지 기대하지 마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변수는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제의 상승이 상한가 마감이 아니라 뭐 한 8%에서 10%요 사이로 좀 올랐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사실상 어제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코로나19 이전 이후로 이렇게 올라갈 땐 또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좀 과한 일단 수급이 쏠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또 숏스키즈로 단기간에 같이 물량들이 좀 쏠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분명 수급 공백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환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안정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하루로 딱 끊겨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쉽지 않다. 그리고 선물 쪽에 미결제 약정도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 포지션이 여전히 매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큰 포지션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는 어제 그만큼 올랐으면 오늘 정도 하락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데 안 괜찮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급등했던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오늘 지금- 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돼서 들어왔네요. 예, 제가 네.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안경을 좀 쓰고 나왔습니다. 술 마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이야기 미안해요.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맵네요. 네. 네,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은 장 초반부터 조금 시초가부터 출발할 때 좀 밀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주말 사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금리 5%가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JP모건에서는 이게 베어마켓 랠리였다. 하락장 내에서 단기 반등이다. 이런 얘기도 좀 그들은 나왔습니다. 항상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 애널리스트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맞아요. 하는데 지금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던스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베어마켓 랠리 성격의 반등이었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증시가 좀 약했어요. 이제 그런 뭐 분위기도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좀 어제 좀 많이 튀어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 조금 심리가
그죠? 조금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시장 S&P 500, 나스닥, 다우 평균이 한 5, 6% 정도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 5%, 7%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형태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주목했던 거는 어제 올린 레벨까지 우리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7%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수 레벨을 놓고 보시면은 그 동일한 지수 레벨, 떨어지기 전에 지수 레벨이 추석 전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는 추석을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채권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에 숏이 나왔습니다. 네.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말 그대로 에라 모르겠다 다 팔자 마인드였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 매매까지 들어갔죠. 그러면서 빠졌던 부분을 어제 하루 만에 다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다시 추석 전으로 돌아갔다.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적, 숫자, 경기 침체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쇼커버 물량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지수와 뭐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주가의 급등이 보였는데 오늘은 정반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돌림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일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할까요? 수급이 얼마나 더 유입되는지 여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들 추정치는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의 총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소설이다. 지금 뭐 얼마가 뭐 청산이 됐고 네. 앞으로 뭐 얼마가 청산이 될 것이며 이런 건 전부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면 뒤늦게 들어왔던 공매도 세력은 뭐 자연스럽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일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자금의 강한 유입이 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신규 자금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정말로 뜨거웠던 장일 때처럼 과연 시장을 밀어올릴 힘이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밀어올리면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매도의 거의 뭐 90%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밀려 올라가고 그들이 주 공매도 타겟이었던 종목군들이 밀려 올라가면 그들은 하기 싫어도 뭐 손절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시초가보다도 그렇게 높게 올라갔던 핵심 포인트는 계속 밀어 올리니까 외국인들이 뒤늦게 계속 매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오늘도 지금 양시장에 지금 매도량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오후장에서 누군가 말아 올리면 얼마든지 다시 매수로 반전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복마전 시장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한 그립을 전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일 많이 샀던 종목 SK하이닉스, 네. 어저께 죄송합니다. 52주 신고가 종목 SK하이닉스. 오늘은 물론 2차전지 종목군들을 참고 기준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사실 어제 2,500선 회복에 이어서 뭐 오늘은 2,500선이 지금 이탈이 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연말 뭐 2,500 받고 2,600, 700까지 간다라고 우리가 좀 장밋빛 전망을 해봤을 때 과연 지수를 좀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섹터가 뭐가 될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네 분은 어떤 섹터를 그 주인공, 그러니까 끌고 가는 주체로 볼지 반도체 얘기 또 다 하실 것 같고요. 반도체 말고 뭐 또 없나요? 반도체가 결국에는 끌고 가는 건가요? 하창훈 교수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네. 만약에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면은 뭐 종고점 이상도 사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이슈예요. 근데 네. 뭐 LNF가 좀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LNF도 어제 실적 발표를 왜 하면서 누가 아파요? 왜 그러세요? 네, 그런 얘기 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네, 예, 누가 아프다 그러는 어쨌든 거예요?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이제 4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쵸. 그게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 자체가
뭐 단순히 뭐 무조건 데이터를 보실 필요가 없이 기업들의 이런 투자가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출하량들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피단에서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 외에 모든 이슈들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됐을 때 지금 P와 Q가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고 특히나 바닥권에서 턴을 하는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이고 또 시총도 크고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상 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뭐 조선도 있고 뭐 실적은 좋지만 이제 바닥권에 있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조금 더 이제 상방룸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저도 좀 자주 말씀드렸던 색조 OEM이라든지 이런 쪽 오늘도 52주 신고가 또 좋죠.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산업의 전망들이 굉장히 좋은 쪽,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온 쪽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실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굵직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전체적인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가장 좋은 부분은 반도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2차 전지가 연말로 갈수록 얼마나 힘을 받고 다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2차 전지 합산 시총이 300조가 넘거든요. 네. 연초에 비교하면 진짜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 예탁금이 지금 45조 원 수준 이거 계속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더 이상 어떤 합세해서 밀어 올리기에는 시총 자체도 너무 커져 버렸고 동력 자체도 좀 약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주를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11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매수한 게 아까 김종인 교수 말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이거는 사실 지금 공매도가 포커스가 아니라 수출이 일단 우리가 반도체가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자체도 리스크도 이달 들어서 확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빠지고 수출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역시 반도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였죠 말씀드렸지만 그 AI의 2차 모멘텀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계속해서 생각을 갖게 되는 거는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AI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AI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도 있지만 어제는 또 오픈 AI에서 개발자 데이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새로운 버전에 대한 발표도 했거든요. 네, 터보 네. 버전도 발표했고. 그 얘기도 있었고 네. 또 나델라 일론 CEO도 머스크 거기에서 쪽도 예, 있었고. 일론 머스크도 새로운 이제 대항마 AI도 내놨고 네. 나델라 CEO도 같이 그 등장을 해서 오픈 AI의 그 강력한 파트너십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줬고. 오, 나델라도 나댔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 중요하게 보는 건 AI가 상반기의 모멘텀이었고 잠시 수그러 들었다가 지금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네.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력한 모멘텀이 등장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감기 기운 있는 분들이 꽤 많네요. 우리 손수호 교수님 면역이 약한 것 같아요. 저요? 네, 보니까 시장도 어제 확 올랐다가 오늘 네. 떨어진 거 보면 면역 약하고 손수호 교수님 같네요, 딱. 네. 그렇죠. 제가 좀 목소리를 작게 내서 좀 제가 원래 성량이 굉장히 큰 편이어서 크게 하세요. 원래 제 성량대로 할까요? 네네네. 이- 오디오 감독님들이 별로 안 네, 좋아하셔서 4위부터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알겠습니다. 감독님 좀 조절 부탁드리고요. 자, 시장 이야기는 아마 4위에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평 보겠습니다. 김종효 고수 수급만으로 가는 시장은 없다. 그리고 손수호 고수는 AI 2차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하창호 고수는 수급 이후에는 항상 실적이다. 테이버 고수 눈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짱탑5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